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럭키. 이어서 읽겠습니다. 2장. 관찰.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팬데믹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다. 모든 것이 모바일 기기 하나로 가능해진 디지털 세상에 발로 뛰고 직접 경험하며 부딪히기에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빨라진 속도만큼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클릭 몇 번으로 방구석에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시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이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어릴 적 내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진 적이 있다. 키가 작고 작은 체구인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로 인해 어제 잠을 잘 못 잤니? 요즘 피곤한 일 있니? 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건 곤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형외과에 가서 눈 밑에 다크서클을 없앨 방법이 없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동성로에 나와 있었는데 성형외과가 이 근처에도 있을까 하고 고개를 돌리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리에 성형외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여태껏 나는 그렇게 자주 동성로에 나왔음에도 그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때 알았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기에 목표와 관심사라는 필터를 통해 여과된 세상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경찰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마약범이나 도둑을 척척 잡아내고 예술가들 역시 일상에서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나는 대학 시절 17번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입상 비결로는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공모전을 찾아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달리기 선수가 수영대회에 나갈 수 없듯이 나 역시 수많은 공모전 중 나에게 맞는 공모전을 찾는 것이 먼저였다. 이를 위해 당신 아는 공모전과 관련한 거의 모든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수시로 뒤졌고 대학생들이 보는 신문이나 잡지도 꾸준히 구독했다. 당연히 다른 친구보다 훨씬 많은 공모전 정보를 알게 되었고 내게 딱 맞는 대회를 찾아 참가할 수 있었다. 내 목표와 관심사 덕분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전을 귀신같이 알아냈고 그 결과가 나를 수상으로 이끌어준 것이다. 당신의 관심사를 알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내가 인터넷에서 뭘 검색했는지, 휴대폰을 켰을 때 주로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퇴근 후 어떤 동호회에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검색하고 독서 모임에 나가고 매일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는 언젠가 독서 이력이 풍부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나날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된다. 수업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맛집을 찾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이라면 곤란하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돈을 쓰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없다. 즐길 땐 즐기고 여유를 만끽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위해 써야 한다.
아무런 목표도 관심사도 없는 사람에게 운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자.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나의 운이 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학창시절 때만 해도 친구들과 놀지 학교 숙제를 먼저 할지를 선택해야 했다.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됐다. 더 나은 선택을 많이 한 학생이었다면 아마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도 더 높았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대학은 10대 시절에 했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좋은 대학에 가면 운이 좋아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가장 큰 차이는 만나는 사람이다. 조별 과제를 함께 한 팀원이 촉망받는 스타트업 CEO가 돼서 내게 동업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무조건 더 좋은 친구, 더 뛰어난 동료를 만나 성공하게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노력 역시 이런 성공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첫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닌 다음의 상황을 내다봐야 한다. 지금의 힘든 상황에 매몰되면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다.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진 어느 CEO가 내게 말했다. 어릴 때 항상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집만 가난하고, 왜 우리 집만 밥을 굶고, 왜 나만 학비가 없는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 순간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뭔가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했는데 말이죠. 고3이 됐을 때 겨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생이 된 후엔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었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고 그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됐어요. 지금의 내 부모를 탓하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탓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도 안 되는 허황한 상상을 하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등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잘 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등 지금이 아닌 다음을 생각한다면 더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실패하더라도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인 중 지금은 충분히 성공했지만 과거에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안타깝게 놓친 운도 제법 많아요. 예전에 한 기업에서 임원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입사했으면 스톡옵션을 받았을 텐데 그게 지금 가치로 치면 300억 원쯤 돼요. 그 기업이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인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잘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한 사람이 살면서 3번의 큰 운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잘 새겨둬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3번 오니까 한두 번 놓치더라도 그 다음 운만 잘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면 다음 공이 날아올 때 더 집중해서 보게 되겠죠. 과거에 지나간 일에 연연할 필요 없이 다음에 오는 공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높아질 테니까요. 누구에게나 운은 찾아온다. 마침 어떤 이유로 일이 꼬여서 그 운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운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인생을 1년밖에 못 살면 기회가 한 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80년 넘게 사는 인생이기에 그 한 번을 놓쳤어도 다음의 기회는 또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여러 차례 다시 오더라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에 실패했다면 반드시 다음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 셋째,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한 증권사 임원이 내게 해준 말이다. 살면서 뭔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매번 옵니다.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실력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만 달러일 때 누군가 매수를 권해서 조금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6만 달러까지 가자 조급한 마음에 왕창 대출해서 더 넣었다면 지금 반토막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난 운이 없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건 그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산임을 이해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운을 잡냐 못 잡느냐는 내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기도 한 거죠. 내 실력만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은 그동안 쌓은 내 경험과 내공의 결과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얼굴에 그의 성격과 태도가 다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나는 거기에 얼굴 말고 다른 한 가지 요소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선택이다. 그 사람의 선택을 봐도 그 사람의 본질을 잘 알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선택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으로 이미 나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더 쉽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걸 고르기도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10년 후 삶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부른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 운은 불확실의 요소이지만 실력이 쌓여 있으면 내게 유리한 확률의 게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운이란 세상이 내게 던진 수많은 질문과 기회에 대한 나의 선택이다. 세상이 내게 던진 수많은 선택지에 대한 나의 답이 모두 합쳐 나의 운을 만든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 매일 하는 작지만 옳은 선택이 쌓여 복리로 불어나는 게 결국 성공의 메커니즘 아닐까? 운이 들어오는 경로는 네 가지뿐. 운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걸까?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경로가 4개밖에 없었다. 모두 살면서 이 4가지 경로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더 좋은 운이 들어오게 할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유전적, 선천적 요인이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은 분명 자기 복이다. 특히 신체적인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분야에서 이런 경향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육상 선수인 우샤인 볼트는 당대의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과시하며 100m 9.58초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냈다. 그의 기록이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게으른 천재로 불리기 때문이다.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찝찝하다고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최신 소재의 경기복을 입지도 않고 평소 식단 관리도 특별히 하지 않는다. 경기 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맥너겟을 먹고 뛰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다. 우샤인 볼트의 성과를 논할 때 과연 타고난 재능을 빼놓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아버지로 둔 2세들이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다행인 건 이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운이 좋아 타고난 재능이 압도적이면 성공에 더 빨리 다가설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운이 들어오는 다른 새 통로도 있으니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이다. 시대가 시간적인 개념이면 환경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재능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뜨는 걸까? 재능을 타고난 연예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대와 맞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따라 성공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관람한 Searching for Sugarman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로드리게스는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은퇴한 가수인데 남아공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밥 딜런에 버금가는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맞는 공간적 운은 남아공이었던 것이다. 시대적인 운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얼마나 적합성이 높은지에 달려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시대보다 너무 앞서 나가서 본인이 살던 당시에는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다가 사후에 그 가치를 다시 인정받은 비운의 예술가도 많다. 하지만 시대적 환경적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다르게 우리의 노력이 개입할 여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 그건 바로 시대를 읽는 눈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압축적이다. 업종을 막론하고 그 안에 생태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사양산업처럼 보이는 출판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빠르게 전략을 수정한 출판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자체 채널을 갖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저자와 새로운 독자를 확보해 나간다. 반대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예전처럼 서점 영업이나 신문 광고 등에만 목매는 출판사는 점차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건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와 달리 단순한 성실성만으로는 생산성의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 성실성을 기본으로 한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건 운의 영역만은 아니다. 시대를 잘 만났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대를 잘 읽었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노력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한다. 세 번째는 관계적 요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기회를 얻기도 한다.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처럼 가수 비가, 제작자 박진영을 만난 것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앞으로의 길을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 내게 실력이 있다고 적절한 시기에 그런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사람과의 만남에도 운이 필요하다. 조금이나마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씨를 뿌려야 하는데 역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나의 가능성을 많은 사람에게 인지시킬수록 나를 끌어줄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도 늘어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다. 이건 나 자신의 노력을 말한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개인적 요인이 없으면 나머지 요인이 차고 넘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서 성공의 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요인의 운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는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바로 행동이다. 운을 잡으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의 활용 점정은 행동이다. 준비만 하느라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은 운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화장품 회사 CEO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결국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중요해요. 누구보다 먼저 도전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제품을 낸다는 건 다 실천의 영역이에요. 이런 행동이 선행되어야 나중에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저흰 마스크팩을 만들어 중국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인데 별것 없이 운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마스크팩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긴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빠르게 중국에 진출했고 마침 그때 한류 화장품 붐이 확 일어났어요. 운이 좋았던 게 맞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미리 행동했기 때문이었어요. 미리 제품을 만들어 놓고 미리 중국에 진출했기에 우리에게 들어온 시대적인 운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죠. 역시 시대가 주는 운을 잡게 하는 건 빠른 실행력이다. 스스로 움직여 행동하는 것은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시대가 된 후 설립 10년도 안 되는 기업들이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른바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인데 대표적인 곳이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 에어비앤비,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우버 같은 기업이다. 시대가 주는 운을 제대로 올라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그 운을 차지한 자는 남들보다 빨리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운은 내가 쌓은 준비와 시대가 준 혜택의 교집합인 것이다. 물론 시대를 읽고 준비해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도 그게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다. 성공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실패한 사례도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운이 올 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자. 처음엔 손이 시려워도 계속 내 손으로 눈을 뭉쳐야 하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내 손을 떠나 눈 위에 굴리기만 해도 눈덩이가 계속 더 커진다. 운은 절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춥고 시린 계절을 버텨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대가 제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시대와 사람, 내 노력이 만났을 때 거대한 눈덩이처럼 저절로 불어나 있는 나의 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운이 좋다고 표현한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